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역전, 인생 역전, 역전의 강사입니다. 예,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앗,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친척의 이야기입니다. 친척의 이야기니까 뭐 재미없을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드라마틱해서 TV에 나오는 이야기 못지않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이분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사촌 형 정도 돼요. 이 형님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럴 때, 워낙 이렇게 수학을 잘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쟤는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학년인데 3학년, 4학년 문제도 착착 풀고 말이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자라오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수포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사실은 지금도 수포자가 많을 거고요. 이거는 역사가 있어요. 저희 때도 몇십 년 전에도요. 수포자가 적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면 일단 어려워지고요. 미분, 적분 들어가면 기초가 없으면 전혀 풀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포자라는 얘기도 많았고, 또 그만큼 고등학교 수학이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건 뭐 아주 골치 아프죠. 근데 이제 이 천재 학생이, 예, 저희 형님이, 어,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실력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성의도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똑똑한 천재 학생이 그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고서에 있는 문제 하나를 가져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가 그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수업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이제 받아 적고 풀어보니까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는 거예요, 수업 선생님한테도.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학생들 많은데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안 풀리니까, 야, 이거 문제를 내가 다음에 풀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형님을 한 대 주워 박았다는 거예요. 뭐 꿀밤을 한 대 때렸겠죠. 무슨 이따위 문제를 가져왔어? 이러면서 이제 꿀밤을 한 대 이제 때렸나 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천지 형님이 집에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실력도 없으면서 학생을 때렸다 이거예요. 난 이런 학교 못 다닌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렸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실력이 있는 선생님도 있고 실력이 없는 선생님도 있고 또 성실하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는 선생님도 있고 대충 시간만 때우려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고. 그렇게 이제 집안에서 다독였는데도 이 사람이 아직 고집이 대단해요. 나 도저히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공부할 수 없으니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 갈 수 있다. 난 실력이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 고집을 못 꺾고 이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봐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뭐 똑똑한 학생이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겠죠. 예, 문제는 이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면접이 있었어요. 요즘 면접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형식적인 면접이 있어요. 근데 간혹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면접 시험을 보러 가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왜 학교는 퇴학을 맞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퇴학이 아닙니다. 저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서류에 퇴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퇴학이 되어 있는지. 뭐 그 선생님이 하도 학생이 미워서 퇴학으로 처리를 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으면 이제 싸우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젊은 학생이니까 못 참고 이제 면접 보던 교실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또 이제 정기에서 떨어져 후기에 가서 또 시험을 보려고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뛰쳐나가가지고 또 그 대학도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 일이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뭐 역시 재수를 해서 다시 다음에 시험 봐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볼 때 너는 왜 이 좋은 성적인데 왜 퇴학을 많이 내? 그러면 또 뛰쳐나오고 그게 이제 몇 번 되풀이되니까요.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삼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자기가 억울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아도 대학에 갈 수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는 뭐 천재라고 뭐 공부 안 하는데 뭐 점수가 올라갑니까?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받아놓고 예전처럼 좋은 대학은 칠 수 없고 예전에는 지금 같지 않고 이제 그 유명 대학의 분교 있죠, 지방 분교. 분교는 좀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분교밖에 들어갈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점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 사립대학의 분교를 갑니다. 분교를 가서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될 것처럼 이렇게 그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그 뭡니까 예상 커트라인에 나와 있는 큰 표가 있어요. 책으로도 나오고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될 거라고 하고 갔어요. 그거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자 발표 날 이제 그 분교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나 전화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가서 합격자 명단에 확인을 해야 돼요. 가서 확인을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긴 될 줄 알았는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그 양반이 아마 제 기억으로 그 형님이 경영학과인가 무역학과인가 이제 그 상경계열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죠. 이건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골탕을 먹은 것 때문에 공부도 안 해서 점수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분교는 될 거라고 해서 믿고 넣었는데 그것도 떨어지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에서 어서 오십시오 할 거거든요. 네. 큰일 났죠 이제.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는 될 성적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학교에 본교에 다니는 친척 삼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삼촌 나 여기는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이나 이런 국립대학도 아니고 이 사립대학들은 대학이라기보단 조금 이렇게 회사처럼 운영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서울에는 본교를 한번 올라와 보라 그러더래요. 본교를. 아니 분교에서 떨어졌는데 본교 서울에는 본교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그래도 뭐 어차피 이제 대학 떨어졌고 할 일도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가야 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이제 또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본교를 갔어요. 그 대학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제 본교의 정문을 통과해서 그 대학 부속병원을 지나서 이제 본교 쪽으로 가서요. 그 본교 쪽에 있는 합격자 명단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본교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수험번호하고. 그러니까 학과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 양반이 뭐 경영학과를 좋아했으면 본교의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무역학과를 좋아했으면 본교의 무역학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내막이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미달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미달이라고 발표하기가 싫으니까 분교가 없는 학교는 안 되는데 분교가 있는 학교는 같은 학과 그 분교를
써낸 학생들 중에서 성적 순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정원을. 그럼 미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미달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원래는 미달이죠. 근데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미달 아니라고 발표하기 위해서 그 성적 순으로 제일 성적 좋은 학생부터 몇 명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본교 경영대학 계열 쪽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돼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그 희한한 경우죠.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 잘 모르는 대학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원래 머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 상경계 쪽을 졸업을 하고 LG 그룹에 취업을 합니다. LG 그룹을. 예, 하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별나게 똑똑하다는 말 듣고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고 검정고시를 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자퇴가 아닌 퇴학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면접부터 뛰쳐나오고 또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빴는데 성적이 나빠서 지방 분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또 운이 돼가지고 본교를 다녀서 본교를 졸업하고 LG그룹에 취업한 그런 사촌 형님이 있어요. 예, 사람 일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지사 그 세옹지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요. 예, 그 우리가 너무 그 인생의 그 작은 일들 어떤 때 큰 일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가 그 가진 꿈 그쪽 방향으로 그 꾸준히 나간다면은 어떤 때는 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좋은 쪽으로 내가 예상하지 않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좀 꾸준히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어떤 일을 한번 본 적이 있냐면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그 원래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그 형님의 친구가 어머님이 가수셨어요. 근데 예전에 순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순위 프로그램에 이제 올라가면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순위 프로그램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집에서 뭐 엽서를 막 100장씩 써보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한 주소로 보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한테도 이 주소 쓰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형이 쓴 거예요. 주소를. 우리 주소라고 썼는데 이게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 집에서 그러니까 우표값도 안 들었죠. 그죠? 그 친구가 주니까 니네 주소를 한번 써라 그래가지고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TV를 그때 TV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TV를 타왔거든요. 확률적으로 참 희박하죠. 근데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생각 좀 가지는 게 우리가 앞으로 꿈을 헤쳐나가는데 꿈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